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전현재 공인중개사가 7월 동향에 대해서 일단 얘기했는데, 제가 이어서 지금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제 두 번째 7월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굉장히 많이 어수선합니다. 조규숙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께서 일본처럼 우리 아파트 폭락할 것이니까 뭐 걱정할 거 없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해 듣고 나서 뭐 깜짝 놀랐다는 등,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호출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좀 더 강화하라는 네 가지에 대해서 강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대통령께서 직접 부동산을 살펴보겠다라고 현직 장관을 불러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현 사태가 굉장히 위중하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거죠.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특히 이 일산 백마마을만 해도 조정지역으로 다시 묶였기 때문에 뭐 얼음 상태로 꽁꽁 얼어붙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얼음인 상태가 3, 4일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곧바로 다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그 예로 제가 예전에 작년 말에는 10일 동안 계속 평균 2건을 했습니다. 물론 하루에 한 건 한 날도 있고 하루에 3건 한 날도 있고 해서 평균 2건 10일 동안, 그게 지금까지는 최장 기록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때 기록 말고 이제 올해 초 들어서 열흘 동안 평균 한 건, 그러니까 못한 날도 있고 2건 한 날도 있고 열흘간 이어졌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기록이었고, 세 번째가 언제냐면 지난주 토요일부터 토,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계속 6일 동안 계속 거래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제만 해도 2건이 거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이 소규모 부동산에서, 그것도 일산 백마마을에서 5단지 그 상간에 아주 작은, 뭐 월세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작은 부동산에서 하루에 2건 하고, 어쨌든 계속 6일째 거래를 한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뻥치냐고요? 그 뭐 뻥을 쳐서 그럼 나한테 뭐 수익이 생길 것도 아닌데 그런 건 말도 안 되고, 어쨌든 전 오늘도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추세로 보면 오늘 계약 거래 잔금만 4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일어나는 건 다 예전에 했던 거겠죠. 오늘 아침부터 엄청 바빴습니다. 공인중개사 전현재님은 지금도 지금 옆동 저기 3단지에 갔거든요. 우리는 지금 5단지이고, 앞으로 3시하고 지금 현재 2시가 조금 덜 됐는데 3시하고 4시에도 잔금이 있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전현재 공인중개사는 벌게 될 텐데, 저도 버는 거 아니냐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용돈 조금 타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광고비 들어오는 거 다 막내딸한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제 소득은 사실 없어요. 다만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5억 천에 사주었던 그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해줬어요. 저는 뭐 가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집사람이 다행히 공동명의로 해줘서 저한테는 이제 지분이 50%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이미 공개했지만 지금 최저가가 5억 천에 샀는데 그게 5억 9천이 됐어요. 지금 6억 선에서 막 호가가 왔다 갔다 하고 실제 거래가 6억 선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몇 달 사이에 2월 달에 샀으니까 지금 뭐 4개월밖에 안 지난 거죠. 그죠? 근데 8, 9천이 올랐잖아요. 그죠? 일반 서민이 8, 9천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죠? 몇 년이 뭡니까? 뭐 10년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타서 생활비로 대부분 소진이 되니까 8, 9천을 모으려면. 근데 4달 사이에 8, 9천만 원이 어쨌든 불로소득, 저는 불로소득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8, 9천을 벌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제 9천 정도는 수익이 생긴 거죠. 어쨌든 이런 수익이 내가 아는 사람도 생겼으면 해서 제가 뭐 폭등론자 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폭등론자 아닙니다. 다만 현 실태를 지금 2000년 7월 3일 2시경 전후에 현 상태를 그대로 알려드려서 집 없는 서름을 안고 살아가는 무주택자들이 제발 집을 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말 빨리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집 안 사면 정말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지난달도 그랬고 지금 올해 들어서 주택 구입을 가장 많이 한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아십니까? 30대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서 아파트 매수를 가장 많이 한 30대가 가장 많이 샀어요. 그들이 경제적 여력이 있어서 살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죽치고 분양 기다렸다가는 정말 앞으로 집 없는 서름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무주택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해서 30대가 가장 많이 대출을 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가서 실거주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게 서울도 그랬고 경기권, 이 일산도 마찬가지고요. 30대가 돈이 넘쳐나서 산 건 절대 아닙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돈을 그냥 융자를 내서 산 거예요. 굉장히 버겁겠죠. 그래도 안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야지만, 지금 이 중산층 사다리를 올라타야지만 그나마 집 없는 서름을 면하겠다라고 생각해서 30대들이 뛰어드는 거죠. 저는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0대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40대도 경제적 여력이 있어서 아파트를 매수했겠습니까? 현재 현 정부가 21번째 정책을 폈는데 월요일날 이제 22번째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뭐 양도세라던가 뭐 부동산 종합소득세라던가 보유세라던가 대폭 올리겠죠. 그럼 올려서 세금을 왕창 걷어들이면 좀 신혼부부나 청년이나 아니면 무주택자,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 세금을 그쪽에 써야 되는데 그쪽에 안 쓰고 다 정치적 자금으로 쓰니까 계속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에 22번째 정책을 만약에 세금 왕창 올리고 김포하고 파주 다 조정지역으로 묶고 한다고 해도 지금 이 흐름이 크게 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대폭 때려 짓는 것만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다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완화해서 민간 주택에 맡기는 거예요. 다만 한 50% 정도는 일반 서민들이, 무주택자들이 들어가서 영구 임대로 살거나 아니면 뭐 5년, 10년 후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이런 정책을 펴면 서울에 왕창 때려 짓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이 창릉 3기 신도시에 와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 것은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공급을 왕창 헬리오시티 그때 전세 대나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처럼 왕창 막 때려 짓는 거예요. 거여동도 막 때려 짓는 거예요. 서울 근교로 막. 그러면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히겠죠, 그죠? 지금 뭐 빨대 효과라고 해서 경기도권으로 막 흩어졌던 그 풍선 효과가 다시 다 서울로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값은, 전국의 집값은 조금 떨어졌지만 서울 경기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다시 요동치고 있는 거죠. 지금 7월 3일 2시 전후에서 현지 상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제가 토요일부터 계속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거래가 됐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거래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몰린다는 것은 지금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중산층 이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이 되겠구나라고 일반 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30대 40대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제발 월요일 정책을 펼칠 때 세금 왕창 물리는 거 다 좋습니다. 다만 공급 대책을 좀 대폭 확대해서 뭐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권에 왕창 때려짓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지금 아파트 값이 차분해져서 지금 7월 3일 현재 매물 잠김 효과라고 하죠, 그죠?
매물을 내놨던 것들을 주인들이 다 걷어들였어요. 거의 다. 그래서 지금 전세도 뭐 각 동마다 뭐 하나 있을까 말까. 각 동마다가 아니구나. 단지마다 뭐 평수마다 하나 둘 있을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전세도 그렇고 전세 잠김 현상도 그렇고 매매 잠김 현상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다가 이제 월요일 발표되고 나서 다시 며칠 또 소강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또 아파트 투자자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공급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7월 전반적인 아파트 동향, 아파트가는 전세가 오르는 것과 맞물려서 조금씩 오르고 있고 매물 잠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성부동산은 계속 6일째, 이제 7일째이죠. 계속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아직도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화 주시면 발품을 팔아서 좋은 매물을 구해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